자,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니컷은 유아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은 자기를 양육하는 환경.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라고요? 양육자가 어떻게 자기를 양육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환경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유아를 어떻게 돌보고 유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71쪽에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이 어머니의 돌봄이고 어머 역할인데, 어머니가 잘 돌볼수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촉진적 환경. 자, 촉진적 환경. 자, 촉진적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의 돌봄의 질. 자, 촉진적 환경이 뭐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어머니의 돌봄의 질. 질적 돌봄. 자, 질적 돌봄에 따라 아이가 건강하게 촉진해서 자란다. 이 말이 바로 이 충분히 좋은 엄마 개념인데, 위니컷은 사실 이 소아과 의사였어요.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소아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은 아이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소아과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어떤 환경에 달려있다?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는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해서 이 당시에 여러분 위니컷이 이거 하고 나서 이걸 발표를 들은 엄마들은 굉장히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내가 잘못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만큼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자,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좀 안심을 주죠. 성숙 과정을 촉진하는 환경은, 이 환경은 누구라고요? 엄마. 엄마는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는데 충분히 좋게, enough. 충분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충분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마지막 단락. 자, 충분히 좋은 엄마. 여러분 이제 개념을 여러분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이제 좀 담아주시기 바래요. 충분히 좋은 엄마는 먼저 뭘부터 발달한다고요? True self. 참 자기가 발달하고 형성이 된다. 충분히 좋은 엄마를 통해 참 자기가 발달하고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자기가 발달하도록 한다. 이건 뭐야? 진짜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이나 또 특별히 자녀에게 트루 셀프면, 자, 아이들의 트루 셀프를 진짜 나를 보면 참으라도 힘든 게 뭐냐면은 걔네들의 참 자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괜찮아, 이게 맞나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까요?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여기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이 양육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참자기. 주로 뭐요? 뛰어놀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위니컷은 뭐라 하냐면, 아기의 고유의 흐름을 깨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와요. 뭘 깨지 마라? 고유의 흐름. 고유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고유의 흐름을 깨지 않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무엇인가 자꾸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통제적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유의 흐름을 어떻게 돼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해봐. 이럴 때 아이의 트루 셀프는 방해를 받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루소가 어떻게 교육하라 그랬어요? 아무 교육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루소는. 썸머힐 여러분 학교 들어보셨죠? 거기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시간표를 누가 짜요?
애가 짜요? 애가 어떻게 수업하고 오늘 뭐 할지 자기가 짜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는 자기가 짠 것에 대한 자기가 하도록은 해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저는 그걸 지지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통합적. 자기의 고유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잘 자랐을 때 부모가 약간 훈육, 이끌어주는 에듀케이션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참 자기의 발달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책에서 잘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72쪽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자, 아기가 자신의 욕구를 뭐 할 때? 표현할 때 그 욕구에 뭐 하지 못하는 엄마? 부응하지 못하는 엄마. 아이가 욕구가 있어. 욕구를 표현할 때 그 욕구를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맞춰줘야 돼. 맞춰주지 못하면 아이는 뭐가 발달한다고요?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 엄마의 원함에 따라 맞춰줘야 되는 아이가 생기는데, 이 순응하는 자기를 뭐라 했어요? 거짓자기. 민족적으로 한국은 트루 셀프가 많겠습니까? 폴 셀프가 많겠습니까? 폴 셀프가 많겠죠? 네. 한국적으로 뭐가 많으니까 이 맞춰주는 부모의 뜻에 따르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충분히 좋은 엄마는, 자, 충분히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아이가 불안할 때 뭐 해줍니까? 위로해주고, 아이가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야? 공감을 해주는 엄마.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해서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 노릇이란 good enough mothering이란, 거기 써있죠? good enough mothering이란 충분히 유아를 먹이고 재우고, 그러니까 먼저 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불안할 때 뭐 해줘요? 위로하고 공감을 해주는 엄마의 활동. 자, 이런 엄마의 활동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촉진적 환경 제공자. 촉진적 환경 제공자. 자, 그럼 무엇을 해주냐? 정서적인 것. 뒤에 정서적인 것도 피해주고, 신체적인 것도 해주고. 이런 엄마의 활동을 바로 충분히 좋은 엄마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발달적으로 봤을 때, 네 줄 넘어가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유아 욕구에 거의 완전하게, 어렸을 때는 거의 완전하게 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가 엄마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김에 따라, 이게 뭘까요? 엄마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는 어떻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죠? 엄마가 나한테 맞춰주더니 다음에 엄마가 실패작이야. 이 뜻이 뭐야? 엄마가 내 뜻에 안 맞춰줘. 그러니까 엄마가 실패죠. 애가 보기에 엄마가 실패작이야. 엄마가 놀아달래도 안 놀아주고, 엄마가 사탕 달래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다 엄마가 실패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애가 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능력. 엄마가 실패가 해도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뭐를 주라고요? 좌절을 주라는 거예요. 좌절을 준다는 거는 아까의 반대 개념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완벽하게 채워주다가 애가 엄마가 내 뜻 안 들어줘도 애가 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서서히 아이의 욕구를 뭐야? 빼주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엄마한테서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죠. 한 엄마. 처음에는 어떤 엄마였어? 나한테 맞춰주는 너무 좋은 엄마.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욕구를 안 들어주는 엄마. 그래서 여기는 위니컷을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때 아이가 엄마한테 환멸을 느낀다 그래. 환멸.
환멸이 뭔지 알아요? 여기 환멸은 뼈 지긋지긋함. 헤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환멸을 느끼잖아요. 그죠? 환멸을 느끼잖아요. 헤어지기 직전. 환멸을 느낀다 그래. 근데 이 환멸을 느껴야지만 아이가 엄마한테서 뭐가 있다고? 나쁜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엄마였는데? 좋은 엄마였는데 내가 지긋지긋하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네. 그러니까 나쁜 엄마였어요. 자, 그런데 있죠?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뭐야? 좋은 엄마이려면 통합이 되겠죠?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은 엄마이려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요. 여기서 필요한 거. 일관성. 일관성. 엄마가 이거는 진짜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진짜 안 된다고 환멸을 느끼지만 계속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가 뭐야?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일관되게 저장이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좌절을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약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 우리 좀 커피 같은 거 마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 하지 맙시다. 쉬는 시간 합시다 하면 처음에 나한테 실망하다가. 2교시, 3교시는 뭐야? 적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망하지만 나중에 적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일관성. 근데 엄마가 일관성이 없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럴 때 애가 막 때를 쓰고, 왜 안 돼! 막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 돼.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촉진적 환경 제공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위니컷은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굉장히 통합적인데, 좋은 엄마가 되라. 이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촉진적 환경은 어찌 보면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 대해주다가도 뭐가 필요하다? 좌절이 필요한 거라, 좌절. 근데 좌절을 견디려면, 얘가 스스로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일관된 좌절을 줄 때 아이가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겠어? 무슨 좌절? 무슨 좌절? 적절한 좌절. 적절한 좌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자, 어떤 아이는 아주 쉬운 예로 밥을 들어도 밥을 한 공기만 먹어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2공기를 먹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한 공기 먹어도 되는 아이에게는 한 공기보다 뭐 좀 덜 주거나 그러면 좌절이 작은데 2공기를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는 한 공기는 뭐야? 너무나 큰 고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좌절을 줄 때 일관성과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근데 이 민감성에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감성을 아이를 보고 민감하게 캐치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딸하고 아들을 키워서 얘네들이 성향이 달랐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뭐야? 둘째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좀 집에 없거나 바빠도 우리 아들에게는 뭐야? 상처가 덜 되더라고요. 뭐라 그래? 준영아, 엄마가 집에 없어서 미안해. 그랬더니 뭐가? 그런 거. 손은 어디가 있어요? 얘는 뭐야? 엄마가 없어도 상처가 덜 되는 거예요. 얘는 엄마보다 누가 더 좋은 친구? 컴퓨터는 나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나의 친구. 이 민감성을 보고 얘에게는 좀 엄마가 좀 바빠도 상처가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딸은 어때요? 내가 늦게 오거나 집에 없으면 애가 약간의 히스테리를 부려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인간이 고유성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면 누구한테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딸한테 50분. 그 다음에 아들한테 10분.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엄마는 왜 준영이도 좀 챙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준영이는 나보다 쟤는 자기 시간에
컴퓨터 하는 걸 더 좋아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야. 쟤는 있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안 챙겨줘서 섭섭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자고 막 아들한테 물어도 준영아 엄마가 너 안 챙겨줘서 섭섭해. 그랬더니 뭔 소리?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딸이 아들의 동생의 마음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투사. 자기 투사. 나는 이런 컴퓨터 하는 거 누가 더 좋은데?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은데 투사한 거예요. 동생은 아니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고 제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지금 결혼하니까 둘이 막 좋아하지만 이 남자가 굉장히 일중심이에요. 굉장히 일중심일 때 얘가 상처받지 좀 덜 상처받도록. 그냥 남자애들은 뭐 하나 꽂히면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고 못 살아도요 순간 안 보여요. 그게 남자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운 걸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관성. 또 뭐가 필요해요? 민감성. 걔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누구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민감성? 그 아이 중심으로. 자, 그 아이 중심으로 본다는 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이의 뭐를? 고유의 몸짓에 방해하지 않는. 그것이 성숙한 좋은 엄마 또는 good enough mother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또 하나의 안 좋은 게 있죠. good enough mothering 아닌 거 찾아볼게요. 아닌 거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다음에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실패를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엄마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이가 생기면 점진적으로 엄마가 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유아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이건 뭘까요? 유아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줘. 너무나 자기의 몸짓에만 엄마가 맞춰준다면 유아는 뭐로부터? 좌절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좌절 경험 뭐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채워주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좌절 경험이죠. 엄마가 내 뜻대로 안 해줘. 이게 좌절 경험이잖아요. 이 좌절 경험이 없으면 아이는 이것으로부터 박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경험에 의해 장애를 입을 수 있다. 그죠? 모든 것이 충족되면 어떤 장애가 생길까요? 자기애성 장애가 되고 자기애성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애성. 네, 부모들이 너무 아이한테 다 맞춰주다 보니까 애가 여기선 트루 셀프를 처음에는 잘 맞춰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 트루 셀프를 못 맞춰주는 엄마, 이게 좋은 엄마인데 애가 커도 여전히 엄마가 걔 트루 셀프만 채워주면 얘는 트루 셀프만 있으니까 자기만 있으니까 뭐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대상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대상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자, 대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애성 성격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셀프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대상에 대한 심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무슨 관점입니까? 통합적 관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몇 살부터 교육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몇 살부터? 만 18개월 전이에요, 전부 다. 만 18개월 전. 아이가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언제부터 자의식이 생기나요? 자의식이 생기는
그 단서는 내가 이런 단어를 할 때. 정유미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제일 경험이. 언제부터 애가 내가 하나요? 아니, 근데 애가 말이 너무 늦어서 내가를 못해요. 아, 그렇구나. 표현은 그럼. 말은 안 해도 느낌상 내가 하고 싶은. 아, 예, 그러니까 표현은. 언제쯤 표현되는 것 같아요? 돌 전후죠? 지나고 나서 네.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표현은 다 하고. 돌 전후에 애들이 벌써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요때 그를 잘 해주는 엄마. 그러니까 좀 너무 늦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 무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심적 무의식은 가장 어렸을 때 생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자극이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막 이렇게 장난감을 막 놀고 싶어 하는데 이 안방에서 막 자기 작은 방에서 장난감을 놀게 하는데 밥 먹을 때도 막 들고 와. 그죠? 그럴 땐 뭐야? 안 돼. 지금은 갖다 놓고 와. 갖다 놓고 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럼 아이는 뭐야? 이게 처음 할 때 애가 막 울고 그래. 왜 안 돼? 그러죠. 처음일 때. 왜 안 돼? 그럴 때 10번, 20번이고 엄마가 화내지 말고 안 돼. 응?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막 10번, 20번 하면 아이가 그걸 일관되게 하면요. 한 3번, 4번만 해도 진짜 3번째쯤에는 밥 먹을 때 들고 하다가 엄마 눈치를 보잖아요. 진짜 봐요. 애들이 자식 애 눈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엄마 안 돼. 진짜 그러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엄마는 아이보다 이때 잦아들 때는 아이가 아이보다 엄마가 뭐가 더 커야 돼요? 힘이 더 세야 돼요. 이때. 하지만 이때는 물론 민감성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옛날에는 30분씩 놀던 걸 오늘은 10분밖에 못 놀았어. 그럼 애들한테 굉장히 큰 시간이니까 식사 시간을 좀 늦게 하든지 그러면 좀 더 놀다 와? 그리고 먹자 하면 되는데 아이는 지금 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는 밥때가 됐다고 밥이 너무 중요하다고 갖다 놓고 와라.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자기의 셀프는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이는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일관성과 민감성을 고루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참 감사하게도 일관성과 민감성을 키우는 최대의 교육이 뭐예요? 상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우리가 상담 교육 배우는 거는 정말 상담자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인격 형성에도 저는 너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 여기 다시 한번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충분히 좋은 엄마는 자, 유아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반응해 주면서도 뭐를 해주는 엄마다? 적절한 좌절을 겪게 하는 엄마다. 그래서 적절한 개념이 무엇인가? 개념 먼저 첫 번째는 일관되게, 두 번째는 뭐하게? 민감하게, 아이에 맞게,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주는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주면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니크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73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달러 보세요. 자, 인간은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과 창의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달하게 된다.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누구이다? 엄마다. 유아는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 가고, 그죠? 자기 형성해 가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배워간다. 너무나 중요한 환경이 누군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자기를 배우고 또 누구를 배워요? 타인을 배우고 또 누구를 배워?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맞춰주면서도 뭘 해주는 거예요? 좌절도 주면 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맞춰주면 좋지만 안 맞춰주면 또 어떻게 돼요?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좌절이라고 하셔도 그냥 넘어가는 거. 세상에 대해서도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하면 좋지만 좀 안 돼도 뭐예요? 그냥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는 뭘 주냐?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근데 아까 어떤 장애?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엄마는 뭘 견딜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장애를 입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입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 강렬하게 입력했으면 좋겠습니다.